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낫느냐 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세금 문제죠. 개인에서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이익이 클수록 세금 문제가 크고 성실신고 사업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생각하시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많이 설립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세율은 9% 또는 19%이기 때문이죠. 더 큰 세율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 9%, 19%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한다면 이익이 큰 회사들은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대표님은 본인의 월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 못한다는 거 익히 들으셨죠?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난 순이익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 대표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월급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금을 내고 난 전체가 다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으로 가면 법인세 말고도 법인의 대표로서 월급을 받아갈 때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 세금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와 대표의 근로소득세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 이익잉여금이 과세될 때 나오는 세금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언젠가는 세금으로 과세되는 거죠. 여기서 이익잉여금의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매년 법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이 비용에는 대표님 월급까지 포함되겠죠.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대표님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그럼 남아있는 순이익은 회사에 계속 쌓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올해 이익은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이 쌓일 거고 내년에 이익이 20억이었다. 그럼 20억이 더해져서 30억의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언젠가는 세금이 또 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세가 안 된다면 개인사업자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그 해에 무조건 1년치를 다 과세하는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1년치 중에서 대표가 가져갈 때 세금을 좀 내고 법인세도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눠서 언젠가는 내게 해주겠다. 왜? 법인은 그만큼 개인보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용도로 많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놨다가 매년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 소득세로 세금을 일부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갈 때 배당 소득세 내는 거 잘 아시죠? 2천만 원까지는 15.4%, 넘는 금액은 또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추가 과세가 되겠죠. 어쨌든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줄 때 세금으로 한번 과세가 됩니다. 또는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쌓여서 점점점 회사 가치가 높아졌을 때 회사를 팔 수도 있겠죠. 회사를 팔게 되는, 즉 M&A를 할 때 주식을 넘기는 게 회사의 매각입니다. 이때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시게 될 겁니다. 양도세는 20% 또는 25% 이렇게 세금을 내실 거예요. 이때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공짜로 누구에게 주식을 줬거나 또는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증여세를 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법인회사를 접을 때 청산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주주들이 배당과 비슷한 의제배당으로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단순하게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해서 법인이 유리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법인세와 대표가 근로자로서 가져가는 소득세율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가져갈 때 언젠가는 과세되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익잉여금의 개념을 조금은 아신 거죠. 우리 회사가 특별히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단순하게 가족법인 정도다 또는 나 혼자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이 많이 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나을 것 같아서 법인으로 했다. 어떻게 하면 법인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잘 조율해서 개인보다는 적은 세금을 내면서 법인을 운영할 거냐 이런 고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이익잉여금의 개념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세금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되기 전 단계, 즉 회사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을 줄이려면 당연히 순이익, 매년 순이익이 줄어야 될 것이고 이 매년 순이익이 줄어들려면 비용이 많아야 되겠죠. 순이익을 줄이려고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 비용을 많이 넣고자 할 때 다른 일반 비용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대표자의 월급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하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의 월급을 얼마만큼 설정할 거냐,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고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고민을 안 하신다면 그냥 대표나 임원들의 급여도 알아서 임의적으로 설정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월급을 높게 책정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4대 보험료도 많이 나오니까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줄이시게 되면 그만큼 비용 처리가 덜 돼서 회사의 순이익은 올라가고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의 세금이 무서워서 나중에 세금을 계속 묵혀두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의 순이익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대표자의 월급도 책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은 너무 높은데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두려워서 너무 작은 연봉을 책정하신다면 나중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세금이 한꺼번에 과세될 수가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대표의 월급을 책정하시려고 할 때는 회사의 월 순이익을 한번 책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이익을 책정하려면 대략의 월 매출을 책정하고 인건비나 기타 고정비 등을 차감해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지 보시고 그 순이익 범위 내에서 너무 큰 금액도 아니고 너무 작은 금액도 아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대표의 월급을 책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매월 순이익보다 더 큰 금액의 대표의 월급을 책정해 버리시면 회사는 대표한테 월급을 다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계속 회사의 미지급금, 부채가 쌓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게 되니까요. 이러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법인이 계약을 할 때나 대출을 일으킬 때 부채 비율 때문에 조건이 안 좋거나 아예 불가능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급여는 책정하시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낮은 급여도 책정하시면 안 되겠죠. 계속 쌓아둔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언젠가는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적정한 월급을 책정하시고 나머지 이익이 쌓이게 되면 나머지 금액의 일정 금액을 매년 배당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죠. 대표가 우리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에도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지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배당을 가져갈지 가져가더라도 얼마를 책정할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연봉을 책정하실 때도 이렇게 회사의 순이익 구조를 따지고 책정하시더라도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매년 주주총회에서 즉 3월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연봉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매년 하시는 게 중소기업들에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법인 설립을 할 때 정관에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규정 등을 두고 거기에 임원 보수의 한도, 상여의 한도 등을 그 책정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임원 연봉을 책정하셔야 될 거고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원 연봉 상승을 주주들이 승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거 규정 없이 무턱대고 큰 금액을 가져가 버리시거나 쉴 새 없이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무조사할 때도 임원 연봉, 특히 대표 연봉을 갑자기 크게 인상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그 상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대표와 가족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특히나 임원 지급 규정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같은 직급의 임원들보다 대표가 너무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든지 같은 직급의 제3자인 임원보다 나를 포함한 가족들 임원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비용 처리를 했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임원 연봉을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니? 세금이 어디쯤이 딱 적정이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자, 대표의 연봉을 비용 처리를 하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반면에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었을 때 어느 시점까지가 좋느냐? 법인회사의 규모가 커서 이익이 꽤 많이 나는 회사는 대표님의 연봉이 비용 처리되는 법인세 절세 효과를 따져본다면 1억 2천까지는 가져가셔도 법인세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책정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잘 되는 해도 있지만 잘 이익이 안 나는 해도 있습니다. 이때 크게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대표나 임원의 급여를 건드리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배당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절차상으로도 간편하니까요. 그리고 이익이 급등하는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꼭 임원의 연봉을 승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연도 중이라도 얼마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원의 연봉 인상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 중에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것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특히 근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더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관에 대한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임원의 퇴직금 규정 등을 반드시 설정해 두시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익여금은 언젠가는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익여금의 구성이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이 쌓이고 쌓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월급을 많이 가져가서 세금과 사대보험이 부담스러워 연봉을 줄이신다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이익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니 쌓인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가져갈 때 세금으로 과세가 될 거고, 또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상속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급여와 적정한 배당을 활용해서 이익잉여금을 조절하시는 것도 절세의 기본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한꺼번에 과세되지 않게 기간별로 잘 나눠서 내는 것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어떻게 쪼개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여금은 임원의 연봉 책정과 회사의 배당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임원의 연봉과 법인의 배당 부분을 매년 잘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